일단은 길게 보고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네. 근데 만약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자신이 없으면 없는 만큼 분할의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네. 네. 소장님,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박순혁 이사님 좀 얘기해 주시면서 배터리 아저씨 그 2차 전지 섹터를 폄하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많이 보시는 그런 방송 보면은 뒤에 웅달책방은 지금 뒤에 하얀 벽면인데 네. 저희 선대인 TV도 뒤에 그냥 뭐 화분이나 있고 뭐 커튼이나 있지 아무런 광고가 없거든요. 광고판이. 근데 어떤 방송을 보면 뒤에 광고판이 잔뜩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출연자들을 잘 보시면 그 광고판에 그 광고하는 증권사들 소속의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보는 시각 또는 그 회사가 파는 상품에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증권사들이 그 한국 배터리보다는 차이나 뭐 2차 전지, ETF 이런 것들을 잔뜩 판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미래에셋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중국 전기차 업체 나쁘다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대신 거꾸로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어쨌거나 세계 무대에서는 경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좋다라고 하기도 또 힘든 거예요.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한국 배터리를 막 깔아뭉개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폄하하는 리포트를 내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정법의 연속입니다. 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완성차 업체들이 판가를 인하하게 되면, 무슨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터리 판매 단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LG엔솔 컨쿠르한 거나 포스코 케미컬 컨쿠르한 걸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물었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판가 인하한다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데 LG엔솔 우리 판가 연동 없이 그냥 우리 배터리 가격 다 받는다. 이렇게 하겠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우리 판가에 영향 안 받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물량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냥 온갖 소설을 써가면서 실현되지 않는 소설들을 써가면서 아니면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내피셜들을 올려가면서 소설 쓰듯이 리포트를 쓰는데 사실은 진짜 그건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하긴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맞아요. 지난해 3배 이상 성장했고 올해도 2배 가량 성장할 회사인데 지난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근데 올해도 안 오르면 내가 그거 시장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르는 폭도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이게 억눌려 있던 만큼 그만큼 가파르게 지금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보시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그냥 조정받을 때 투자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잘 모르면서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노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도 가라앉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겁나서. 근데 사실 그때가 기회인 거거든요. 조정 줄 때가. 그래서 그때 투자해 놓으면 수익이 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구간들이 나올 텐데 그냥 조정 주면 더 비중을 늘려놓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 한다. 그러면 조금 수익 실현했다가 수익 실현하는 게 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30% 했다가 그 시장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수익 실현 좀 했다가 바닥 구간에서 가능하면 좀 사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그 포트에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해보면서 저희 회원들이 그리고 저를 따라하면서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도 그 지난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매출이 5조 3천억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연초에 예,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을 얼마로 잡았냐 하면 대략 뭐 2조 원 후반대부터 3조 원대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자기네들 추정한 것보다 거의 더블에 가까운 그런 매출이 나온 거거든요. 단 한 사람도 반성문을 안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추정이 틀려도 웬만큼 틀려야죠. 네.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반성문을 안 써. 네. 자, 제가 모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게 추정치 낮춰 잡은 리포트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올해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6조 원대로 잡았더라고요. 6조 원대. 네. 지난해 이미 5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했어요. 그 6조 원대를 잡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코프로비엠 올해 매출 최소 10조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배터리 하신 12조를 부르더라고. 근데 저는 조금 그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10조를 말씀드려요. 10조는 왜 나오냐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난해 4분기에 그러니까 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말한 6조 원대로 추정한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 4분기 매출이 1조 9천억이 넘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계절성을 타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4만 해도 예 그리고 지난해보다 성장 안 하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올해 4분기 내내 그냥 하나도 성장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거의 8조 원 가까운 그렇죠. 매출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2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45%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요. 올해 북미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90에서 100%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은 120%, 130% 성장할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주요 고객사, 최종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30%도 증가 안 하겠어요? 네, 늘겠죠. 예. 그럼 8조 원에 30%만 증가해도 10조는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 한국의 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네. 예, 물론 제대로 이렇게 쓰는 분들도 뭐 가끔 계시지만 예,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박하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목은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제목은 그냥 계속 성장하는 뭐 2차전지 섹터 해놨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지난해 5조인데 올해 6조 원대밖에 안 돼. 성장폭이 별로 안 되네.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 그렇게 재미없겠네 이렇게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6조 원대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너무 갭이 크네요. 예, 2차 전지에 그냥 어떤 섹터의 흐름만 대충 알아도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대충 알아도 그런 리포트는 못 쓴다니까요. 네. 예, 근데 그런 리포트들이 한국의 증권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증권 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그런 리포트를 쏟아낸다니까요. 네. 왜 그럴까 참. 네. 네. 이해관계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이해관계 때문인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웅달 책방에 나와서 저나 또는 박순혁 이사하고 같이 대담을 해서 토론을 하세요. 진짜로. 네. 이게 일방적으로 저도 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네. 예.
그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 자기네는 왜 그렇게 추정하는지. 네. 그리고 저희하고 이제 이 추정 배틀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예, 내기해도 좋아요. 저는 1억 원 걸 자신이 있습니다. 예. 네. 김모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10조하고 6조 원대하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근사치에 따라서 1억 원 내기하자고 그러세요. 네. 네. 네, 소장님. 그만큼 소장님의 좀 진심이 담겨 있고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데이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에코프로비엠 그러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진짜 그 전에 출연하셨을 때 분명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네. 그때 이제 스트롱하게 바이를 말씀하셨고 네. 네. 실제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많이 올랐어요. 거의 네. 전고점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면 네. 그래도 뭐 셀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런 에코프로비엠도 네. 약간은 조금 팔아도 되긴 하는 걸까요? 약간 기술적인 질문. 이런 건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회원들한테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게 그때그때 판단을 전할 수가 있고 네. 또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는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으면 제가 그에 맞춰서 어떤 적절한 판단을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는데 웅달책방은 나와서 네. 제가 여기 이야기한 게 또 편집돼서 올라간 시점에 시차가 있고 그렇죠. 또 언제 다시 나와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 지금 여쭤보신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어보시니까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구조적인 성장주라도 일직선으로 어떻게 계속 우상향합니까? 뭐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의 타임라인이 나는 3년에서 5년, 10년을 본다. 그럼 그냥 들고 하셔도 돼요. 네. 네. 조정받는 구간 개의치 않고 네. 여러분들이 쌀 때 잘 진입해서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그럼 그 수익이 조정받으면 조금 깎일 수 있지만 길게 보고 난 갈 건데 뭐. 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정 오면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오히려 더 사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수익을 어느 정도는 확정 짓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아까 뭐 오버슈팅 한다 그러면 나름의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본 어떤 그 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이 아니라 뭐 어떤 훈련된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씩 수익 실현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생길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그 조정이 오면 뭐 다행히 조정이 좀 오면 바닥에서 그만큼 그 돈으로 사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좋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정확하게 하냐. 특히 초보이신 분들이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겠냐.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길게 보고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방법일 수 있다. 근데 만약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자신이 없으면 없는 만큼 분할의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씩 그냥 더 오를 수도 있죠. 자기가 팔고 나서. 그런 건 아쉬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내 멘탈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자체로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꼭 누가 고점에서 다 낼 수 있나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욕심을 약간은 접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확정 수익을 갖고 있으면 또 그만큼 멘탈이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 꼭 에코프로비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A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일정하게 20, 30% 예를 들어서 수익 실현을 했다. 몇 번의 분할 매도에 걸쳐서 매도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꾸준하게 어떤 종목 스터디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를 계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또는 몇 달 안에 되게 좀 시장에서 알아봐주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또 살 수 있는 자금이 생기잖아요. 꼭 이 종목의 수익 실현에서 이 종목의 바닥에서만 꼭 그 종목을 다시 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하게 종목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포트를 잘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고 그러면 예, 그런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게 저는 회원들한테도 그러고 자꾸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개별 종목 한 종목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검토한 종목들 중에 무수히 많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몇십 개의 종목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잘 알고 잘 이해한 종목들 한 대여섯 개 정도를 가지고 포트를 구성해서 그 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얘는 이제 오버슈팅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근데 얘는 투자 매력은 커지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중을 늘려놓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포트에 들어가는 주식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종목 누가 추천해서 뭐 수익 받는데 와 대박이다. 또는 뭐 A라는 종목 누가 추천해 줬는데 그 사람 말 들었다가 나는 쪽팔차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추천해 주신 분들이 물론 엉터리로 또는 이해관계에 섞여서 잘못된 정보를 소개해 줬다면 그건 물론 비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자기가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고 투자할 방법론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좋은 종목을 갖다 줘도 그분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어떤 종목보다 투자 잘 모르는 분들은 투자 접근법을 올바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감당한 범위에서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건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는 거. 포트 단위로 하고. 개별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그런 주식 투자로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종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종목 중에서 포트를 구성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냥 방송 보고 나 이 기동량에서 예를 들어서 선대인이 뭐라 그랬어. 좋아 보여. 그래서 샀어요.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뭐 강하게 이거 오를 거다. 오래 안 오르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어스대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올라서 기분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른 이유가 뭐지? 자기가 충분히 스터디해서 오른 건가? 그리고 정말 자기가 충분히 알고 스터디했기 때문에 선대인 말은 힌트였지만 자기가 충분히 공부해서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포트에 한 20%, 30%를 비중을 실었어.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기분 좋게 나 몇십만 원 벌었어.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가족들하고 갈비 사 먹어야지. 그러려고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돈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요.